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성공을 못하지? 비카인드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위기가 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죠. 네. 공포스러울수록 기분이 좋아요. 근데 소위 말해서 잡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주식은 샀다가 회복이 안 되거든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의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체슬리 자문 대표 이사님이신 박세희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사실 박세희 대표님께서는 여의도의 현인, 각색이라고 불릴 만큼 옛날에 그랬었죠. 지금 옛날에 잘 맞출 때. 저는 이런 대표님의 양력을 쭉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라는 투자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셨는데 사실 그 계기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 주식을 하게 됐냐면요. 대학교 때 제가 학술제 준비위원장을 맡았어요. 네. 경영학과 제가 나왔었는데 그 전 해에는 뭘 했었냐면 모의주주총회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모의주주총회는 사실 연극이죠. 그게 학술적으로 좀 의미가 있나?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좀 다른 걸 해보자. 근데 그때 당시가 91년이었는데요. 주가지수 선물 도입에 관한 얘기가 막 나올 때였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주가지수 선물이 도입된 거는 96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 도입되기 5년 전에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때 주가지수 선물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주식을 사서 팔거나 부동산을 사서 팔잖아요. 네. 근데 선물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매도를 먼저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돼서 뭐 굉장히 그거 하나 가지고도 한 3시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재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내가 갈 길은 이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자문사로 입사를 했고 지금도 투자자문사를 하고 있죠. 지금 이 분야만 33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한 분야만 계속 하다 보면 돌을 깨칠 때가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조금 느끼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IMF를 겪고 9.11 테러를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이럴 때 사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위기가 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죠. 싸게 사서 그 공포의 크기만큼 수익이 나는 거니까요. 공포스러울수록 기분이 좋아요. 단지 이제 핵심은 그 공포스러운 국면에서 내가 살 돈이 있느냐 그리고 살 용기가 있느냐 이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저는 용기는 항상 있으니까 그리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불확실성에 그런 도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제가 승부를 이렇게 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제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천직이고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 직업 할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오늘 들으면서 저랑도 공통된 부분이 있다 하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에 나는 경제 위기에 봉착했을 때 고금리로 인해서 내년에 어떤 경제 전망에 있어서 사실 불확실성이 짙을 때 그 속에서 또 찾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생각하면은 좀 가슴이 벅차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대표님 말씀을 듣고 저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덴버 대학에서 또 재무학 석사 과정을 밟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투자 자문 그리고 주식 투자의 대가로서 그러한 과정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으시나요? 제가 덴버에서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취득한 거는 맞는데 미국에서 유학한 거를 저는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컬처를 배운 게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주식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셋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처럼 되고 우리의 부채 위기 때문에 결국은 폭락하고 이런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평생 못 사죠. 근데 그런 긍정적인 프레임을 갖게 된 게 길 가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웃으면서 하이 하지? 그리고 요즘은 우리도 보면 문 열고 들어가다가 뒤에 문 잡아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드문 컬처였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그런 긍정의 컬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을 배운 게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고, 미국의 코미디언 코난 오브라이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Work hard, 그리고 be kind 하라고. 그러면 amazing thing will happen 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성공의 법칙, 주식 투자의 법칙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성공을 못하지? be kind 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네,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토방이라고 종목 토론방이 있거든요. 네. 엄청 싸워요. 마치 정치하는 거 보는 것 같아요. 내 주식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 완전히 뭐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자세히 보시면 누군가는 100만 주를 샀으면 누군가는 100만 주 팔았잖아요. 그래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 싸울 이유가 없는데, 그거는 투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혹시나 제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저와 반대되는 얘기 하시는 분들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네. 저 사람의 논리가 뭔지 그런 부분을 보는데, 투자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귀를 열고 오픈마인드 네. 되고 나의 자세가 MBA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투자하면은 투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투자 간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게 맞을까요? 분산 투자, 뭐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시든 첫 내가 사는 집이나 내가 처음 사는 주식은 반드시 핵심 코어 에셋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코어 에셋이 뭐냐면 말 그대로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네. 부동산을 사더라도 도심 중앙에, 근데 강남에 살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서울,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코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첫 집을 살 때도 코어를 먼저 산다라는 마음으로 샀으면 하고요. 그러면 주식은 코어가 뭐냐라고 보면 그 분야에서 1등을 하는 기업이에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기업의 펀더멘탈하고 다른 그런 외생적 변수, 코로나 아니면 페드가 금리를 올려서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그런 마켓 리스크에도 코어 에셋은 떨어졌다가도 바로 빨리 회복을 하거든요. 근데 소위 말해서 잡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주식은 샀다가 회복이 안 되거든요. 잡주들로 다이버시파이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하냐? 처음에 무조건 코어를 먼저 사놓고 이 코어에 대한 비중을 70에서 80을 해놓고 나머지 20, 30을 이렇게 주변주로 채워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애플 사가지고 언제 돈 벌어 하면서 자꾸 코어를 팔고 주변주로 막 넘어가죠.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조그만 주식 중소형주를. 근데 거의 이 경제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 자꾸만 중소형주를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대형주가 올라갈 주식을 사라고 레코멘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신이 없으니까 중소형주를 사세요 하다 보면 사는 사람들이 막 생기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위기가 오면 박살이 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 되게 중요한 건데, 일단 코어를 7, 80 주변주로 2, 30 이렇게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원리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게 뭐 제가 개발한 이론이 아니고요. 부동산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의 CEO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로 살기보다는 자본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그게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왜 오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있냐면요. 경기가 좋으면 물가 상승이 오고,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 하락이 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실제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거는 기축통화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그런 거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진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온다 했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산 폭락이 올 거니까 디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물가 상승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페드가 돈을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금의 연방준비은행의 시스템이 달러에 대한 패권과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이상은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서 돈을 벌든 그 번 돈을 우량한 자산을 사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단지 하나 2년마다 이렇게 캐시가 킹이 되는 시대가 오잖아요. 워런 버핏도 현금을 한 100조 들고 있거든요. 네. 킹이 아니라 거의 뭐 가드가 되는 그런 타이밍이 10년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무조건 현금을 다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현금성 자산도 20% 정도는 가지고 있대. 모든 내 소득을 다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나는 100% 현금이야 라고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네. 어떤 투자자의 기본적인 생각이 네. 고착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가 아마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대표님께서는 주식 투자의 대가, 그런데 그 와중에서는 저는 분명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부동산 쪽에서도 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투자의 대가. 둘 다 잘못된 얘기고요. 예, 주식 투자의 중가, 부동산은 초짜입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부동산 투자의 비율이 좀 더 높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는 말인가요? 예, 제 전체 자산에서는 부동산 비율이 거의 뭐 80% 되죠. 아,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증권업계에 보면요, 집 있는 사람 비율이 생각보다 적어요. 아, 그래요? 네, 은행에서 한 15년, 20년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은 80% 이상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 증권업계는 자기 집이 있는 분의 비중이 한 40% 되려나? 유독 집을 잘 안 사세요. 네. 왜 안 사냐면 주식이 한때 이렇게 장이 좋으면 네. 100%, 200% 쉽게 벌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내가 100%, 200%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벌 거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은 사이클 기업이 많거든요. 네. 반도체 사이클이잖아요. 네. 화학, 정유, 철강 전부 다 사이클이에요. 네.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심하더라고요. 500에서 1000 갔다가 또 500 갔다가 또 1000 갔다가 왔다 갔다 한 10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도 2000에서 3300 갔다가 또 뭐 금방 2300 왔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벌면 무조건 변동성이 낮은 부동산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우리 업계 분들은 계속 돈을 주식으로 불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주식만 하다가 번 거 다 날리거든요. 그래서 15년, 20년 됐는데도 전세 3억에 월세 150 내고 사시는 분 계시는 이유가 주식의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좀 제대로 못 하신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니까는 저도 2021년 그때쯤에 유독이 그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셨던 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제는 주식은 리스크가 좀 많아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좀 돌려야 되겠다,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되겠다는 얘기를 말해 주셨거든요. 네. 그때가 부동산의 우리 시장의 단기 꼭지이기는 했었지만, 네. 그나마 그때 부동산으로 옮기신 분들은 한 15% 터진 거잖아요. 정말 부동산 고점을 잡았다 해도. 근데 그때 주식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주식 한 거 다 토해내시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은 저는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가상화폐 뭐 그런 걸 하시더라도 벌면 무조건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옮기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데서 변동성이 낮은 쪽으로 분산 투자하는 거.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투자 보수들만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 공통점이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확실히. 네. 그리고 이번에 2022년 금리를 올리면서 또 시장이 빠졌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거대한 위기가 오고 있다. 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